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오랜만에 저도 이게 조금 영화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봤는데 또 새로운 느낌이 들고 이런 이제 서울에서 벗어나서 또 농사 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계신 안정환 분들, 또 마르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를 제가 또 가서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저는 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며칠 전에 국성으로 이사를 또 하셔가지고 네, 다음 작품을 위해서 또 촬영하고 계신데요. 오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 천천히 얘기 나눠보고 하고 안정환 대표님 오늘 영화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영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제 김희수 대표님이랑 한번 같이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려고 보셨을 때 엄청 울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울지 않을 거야 약간 눈물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꾹꾹 참았는데 예, 눈물이 약간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준호 선생님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같이 영화 보잖아요. 오늘은 또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이 여기 좌석을 채우셔서 보셨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학교 분들도 많지만 아닌 분들 오늘 서울에서 오신 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성가서부녀의 수녀님들은 이미 영화를 다 보셨어요. 근데 오늘 또 여기 현장에 함께 이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하고 만나고 싶다고 만나면 좋겠다. 제가 사실 꼭 오셔야 합니다. 거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좋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많이 오셨는데 분들 어떠셨는지 어제랑 오늘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네, 저 볼륨 조금 높여주시겠어요? 저는 세 번째 보거든요. 첫 번째는 홍대에 가서 봤는데 이제 도입부하고 마지막 부분만 보고 중간에는 제가 좀 명상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본 것 같고요. 어제는 또 진행 준비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스킵한 것 같고 오늘은 좀 집중해서 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도시로 가면서 이제 농촌하고 좀 멀어졌지만 오늘 보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중년 이제 여성분이 농사 짓는 거 보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 나이 때부터 농사를 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에 대한 부분, 아까 어떤 그 이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남자는 논농사밖에 모른다. 나머지는 내가 다요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논농사 담당하셨고 어머니가 밭농사 담당하셨거든요. 그런 게 좀 오버랩되면서 제 어린 시절도 기억나고 나도 나중에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려면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감독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 만약에 감독님이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감독님이 오시면 좋지만 감독님이 안 계시면 그냥 농사 짓는 분들 모셔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독님도 오시고 이거를 프로듀싱 하시는 황혜림 프로듀서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기획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마지막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런 대화 방식으로 가지 않아도 그냥 이 얘기하고 또 저 얘기하고 막 이래도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고 각자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으로 오신 분들도 얘기를 하다가 내 얘기가 30% 빠지는 것 같고 같은 맥락의 다가 아니어도 그냥 아무 얘기도 하셔도 된다. 어떤 얘기를 하셔도 된다.
그 얘기를 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분께 하나씩 질문을 먼저 드릴 건데 질문에 답을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또 여기 있는 걸 읽을 거예요. 뭐냐면 감독님께는 감독님이 이 작품 씨앗의 시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도 농사 관련된 작품을 거의 찍으셨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작품도 네 계속 농사 이렇게 작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 힘들 텐데 또 곡성까지 이렇게 거처를 옮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굳이 그 힘든 일을 굳이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고요. 아니 지금 바로 답 안 주셔도 돼요. 생각하시고 주세요. 그리고 안정화 선생님은 대표님은 양평이 사실 다른 농사 짓는 곳에 비해서 경기도권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비를 번다라는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작은 뭐 몇백 평, 몇천 평 갖고는요. 뭐 여수나 고흥이나 이런 데 하동에서 뭐 몇만 평 농사 짓는 사람하고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대농들하고. 근데 지금 양평으로 서울에서 이사 오시고 땅을 일구시면서 농사를 계속 힘들지만 이어가세요. 오늘 제가 책을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책 갖고 오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래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래요. 자기 책이 있어도 꼭 한번 그 책을 같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만 종합 농장이잖아요. 종합 재미 농장인가? 네. 이름도 그래요. 농사가 힘든데 굳이 재밌다라고. 실제로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힘들지만 그 농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준호 선생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그 노동시간 쉬는지를 못하고 주말에 또 학교 텃밭에 나와서 아이들과 농사 짓는 이유는 뭘까? 왜 힘든데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뭘 읽을 거냐면요. 관객으로 오신 분들한테 사전에 질문을 어떤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가요? 이렇게 했더니 얘기를 주셨어요. 하고 싶은 말. 요 중에 공통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읽어봐 드릴게요. 고민하는 영화를 해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사회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작업, 그 이야기들, 우리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앞으로도 환경, 자연, 직접적인 생활이나 먹거리에 대한 영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주제를 기다립니다. 우리 지역에 영화 상영회를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생활에서 좀 더 실천적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 역동 농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소중한 가치의 영화를 지역에서 상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화 많이 상영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감독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 너무 선생님 짧았나요? 얘기를 막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좀 말이 많이 많아서 했는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질문 주신 그 질문이 저에게도 떠올라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서울 도심을 좀 벗어나서 이사를 좀 가보고서 동네 막 빈 필지에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막 경쟁하듯이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는 걸 보고 저분들이 이제 저 힘든 걸 왜? 근데 정말 먹을 거 욕심에 그 생산물의 욕심보다는 그 땅에서 그걸 하고 싶은 욕심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거 내가 한 거야를 이렇게 되게 막 욕심을 부리시면서 하는데 결국 그렇게 막 힘들게 키우신 거는 또 막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 논리에는 그게 안 맞는 욕심인데 저 욕심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저도 생겼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했고 이제 이 씨앗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해봐야겠다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영화를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흥미로운 소재로 접근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런 씨앗, 네, 토종 씨앗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 상황을 좀 알리고 싶다. 네, 처음에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런 이제 사회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걸 만든 거는 개개인의 어떤 태도,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 일이라는 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라는 그런 태도가 이제 그 소수의 씨앗을 지켜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의 포커스가 이제 이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좀 바뀐 건데, 이걸 찍으면서 저는 제 삶도 굉장히 전환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전환이 돼서 이걸 찍느라고 이제 토종 씨들을 만나고 이 어르신 농부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눈을 좀 뜨게 만들었고, 그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거죠, 사실. 예, 그리고 생산자. 근데 이 생산자들이 왜 이 사회 구조에서 굉장히 하위 계층처럼 밀려났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또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을 직접 내가 손으로 뭔가를 일부라도 생산을 하는 것이 주는 어떤 힘들지만 진짜 재미? 네, 그런 것에도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제 삶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계속 눈이 가고 저도 그렇게 살면서 또 사실 좀 그래서 저도 귀촌을 좀 하고 싶어서 그쪽에서 또 다음 프로젝트를 핑계 삼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스스로 이유를 계속 만드시는 거겠네요. 땅속줄기가 그러죠. 계속 땅속줄기들은 갑자기 생각났어요. 땅속줄기. 네. 안정환. 네, 옆에서 바로 갖다 네, 책이 주셔서. 나왔습니다. 네, 뭐 그 제목을 보고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 평생 농사 짓는 거 봤는데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목으로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농사가 재미있어서라는 책을 저하고 이제 짝꿍이 같이 농사 짓는 이야기로 풀어내서 다행히 출판이 됐고요. 네, 뭐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김일수 대표님 물어보신 거를 답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뭐 양평으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냥 이 농사라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그거를 내 삶 안으로 조금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저희도 이제 그 노들섬에 예전에 텃밭이 있었을 때 지금처럼 이제 건물과 공원이 있지 않고 논과 밭이 있었던 그 시절에 노들섬에 자전거를 50분씩 타고 가서 주말이면 텃밭에서 일을 하곤 했었는데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 삶을 좀 더 채운다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이제 양평에 어떤 땅과 집을 이제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돼서 내려오게 된 거였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많은 거를 넣거나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일반 모종을 사서 심어서는 안 크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왔죠. 일반 배추 사다 심었더니 잘 안 큰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모종을 사다 키웠는데 잘 안 커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다른 농부님들께서 그러면 씨앗을 심고 씨앗을 받는 농사를 지으면 그 땅하고 너의 농사 방식에 씨앗들이 적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토종 씨앗을 조금씩 얻어다가 심기 시작했고요. 사실 씨앗을 심고 받는 게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수확의 기쁨? 화난다, 수확의 수고로움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씨앗을 정리하고 이제 보관하고 이런 게 진짜 한 세월이 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죠? 괜찮아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방향이 뭐 다른 방향으로 네. 가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씨앗을 이제 심고 거두고 이런 농사들을 이제 조금씩 하다가 보니 또 이제 같이 그런 것들을 해보자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양평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양소리에 있는 두물문 농장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같이 짓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알려드리는 씨앗을 저희가 같이 심어보는 경험을 좀 나누는 그런 자리들이 생겨서 이제 오늘 여기 앞에 10분 정도 같이 와서 오늘 이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거였죠. 힘든데 굳이 아, 응. 굳이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힘든데 굳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재밌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이제 세안이라고 할머니가 표현하셨는데 욕심 나서 근데 그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이거 꺼내놓으시면서 제가 이제 자꾸 씨앗을 가져와서 저희 짝꿍이 우리 땅도 작은데 이제 그만 가져와라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서 앵두팥이래 앵두팥 이러면서 이제 입 모양으로 앵두팥 막 이랬는데 아 저희가 밭이 진짜 조그만데 지금 팥만 한 일곱 종류 심고 있거든요. 제가 2개를 더 가져갔었네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근데 팥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도 이제 계속 그 재밌어하는 씨앗들이 해마다 조금 익숙해지면 또 바뀌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팥의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씨앗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도 계속 이런 농사를 이어가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고 또 이게 다양한 것들을 심고 거두면서 그 안에서 되게 자잘한 즐거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적으셨네요. 힘든데 힘든데 5일을 굳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예. 주말에 또 학교에 나와 땅에 와서 또 그렇게 힘들게 장화 신고 가면 매일 막 흙 묻히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아까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18년에 개교를 하고 학교를 거기 이제 쌀창고가 있는 곳을 임대를 이제 장기 임대를 해서 그 밭을 일구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텃밭을 운영하면서 학교 수업으로도 일부 쓰고 일부는 학부모 그 당시에는 또 외부에서 또 유기농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양을 해서 한 몇 년 하다가 이걸 조금 더 학교 안에서 뭔가 좀 농장은 결국에는 순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체종도 나오고 그 씨앗을 체종에서 순환해야지 이제 순환 농장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몇 분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급식 관련된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저희 학교 급식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저희 텃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재료를 공급하고 그걸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까지는 부모들 개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심고 싶은 거, 한번 재배하고 싶은 거 일단 도시 텃밭이라든지 이런 작은 텃밭을 시도하는 분들은 일단은 본인이 심고 싶은 거 심어보고 수확을 하고 그걸 자기 입으로 들어가야지 농사에 이제 A부터 Z까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최종까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부모님들께 개인 분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이제 결과물까지 나오려면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매일마다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저희 남은 일부 밭은 그 우리 급식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을 심어서 제대로 좀 해보자 해서 공동 텃밭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이제 물론 이제 토종 씨앗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 이유는 이제 그 이유고요. 저희 학교의 이제 방향성을 좀 보면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퍼머컬처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밭을 만들면서 어떤 동물의 그 우리 같은 거, 이제 뭐 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퇴비관도 좀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우리가 토종 농사나 이제 유기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씨앗담으로 중요한 건 저는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빗물이지 않습니까? 빗물에 모든 이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빗물통을 만들어서 그 빗물로 농사를 짓는 그런 것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이게 퍼머컬처 과정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제 뭐 그리고 저희 올해 상급에서 퍼머컬처 과목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런 양평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같은 이런 퍼머컬처 활동하면서 우리 아이들 졸업 이후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모들도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중년이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면 양평을 떠날 것인가? 양평이 터져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학부모들 중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2년을 저희 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년 학교 졸업하고 나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거의 10년 이상을 양평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양평 안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퍼머컬처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 양평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같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하려고 이제 퍼머컬처 과정도 2회째 했고 오늘 영화 상영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고 이제 또 퍼머컬처를 주제로 해서 임경수 박사님하고 같이 포럼도 좀 열고 싶고 그래서 다양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이게 마음씨잖아요. 말씨. 이제 이 마음씨는 말씨는 이제 마음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중간에 어디쯤 끊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관객분들 중에 이 말씀 의견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정서와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 토종 씨앗을 지켜야 하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고단하고 힘들지만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막 허리도 거의 기역자로 굽으셨더라고요. 근데 농사를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자라나는 친구들이 그 영상을 봤을 때 농사의 가치 또 토종 씨앗의 가치보다는 저 너무 힘든 일이야 하고 오히려 농사에 대해서 기피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 좀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만약에 그렇게 지금 우리 양평 자유 발그룹프 학생들은 아예 그 농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염려가 되지 않지만 전혀 또 농사하고 관련하지 않는 학습을 받는 친구들은 농사는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그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존의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농촌의 모습이나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평화롭고 한적하고 도시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이 뭐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뭐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것처럼 그게 편하고 평화로운 일인 것처럼 저는 그런 식으로만 알려지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유유자적 하려고 농사를 하러 갔던 사람들은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힘든 거를 이 어르신들이나 여기 나오신 분들 그런 힘든 거를 감수하는 그리고 그게 진짜 너무 막 참고 극복해야 되는 막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몸을 안 쓰는 게 좋은 것이다. 몸을 안 쓰고 앉아서 뭐 내 필요한 걸 다 충당할 수 있으면 그게 뭔가 똑똑한 사람이고 뭐 좋은 삶인 것처럼 계속 교육받아온 저는 그 가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몸이 쓰라고 있는 거고 그냥 쓰면서 사는 거고 내가 해온 일에 따라서 그 몸이 변형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도시에서 두뇌랑 눈만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 다 두뇌와 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런 분들은 오히려 뭐 치매가 걸리거나 막 정신 흐려지시는 일은 도시 사람들보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고령에도. 그리고 저렇게 몸이 이제 도시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막 되게 나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 저분들 힘도 되게 세고 정말 엄청 저보다 이제 저 할아버지가 막 허리 굽으셔서 이렇게 굉장히 느릿느릿 하셔서 내가 더 잘하겠지 도와드려야지 하고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 아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을 막 쉽게 막 휙휙 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이렇게 안 적도 되게 많고 저 장기덕 할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저 굽어진 허리가 물론 이제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굳이 막 나쁜 거고 막 엄청 농사의 폐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이고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저희 단체 분들하고 같이 왔어요. 전 인천에서 왔고요. 어떤 단체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 기후변화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라고 좀 이름은 긴데 저희는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1년 정도 됐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던 와중에 제가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가 되기 직전에 저희가 지속 가능한 식단, 그러니까 채식이라고 하면 너무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니까 지속 가능한 식단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막 쿠킹 클래스도 하고 하는데 로컬 푸드를 소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로컬 푸드가 뭘까 했는데 그냥 내가 심어서 먹으면은 그게 이제 탄소 발전도 줄이고 포장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채식이 되니까 그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용산에 텃밭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직장 끝나고 5시에 자전거를 따릉이를 타고 용산에 가면은 이제 어스름 할 때 먹이 물려가면서 이렇게 물 주고 그런 기억들이 되게 삶에 활력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은 사실 이 옆에 계신 분이 막 토종 종자, 막 채종 이런 얘기를 막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왜 이런 얘기 자꾸 하지 했는데 왜냐면 씨앗을 그냥 항상 사서 썼고 제가 뭐 과일을 먹다가 아니면 뭘 먹다가 씨앗을 심어보자라고 엄마 아빠한테 이거 씨앗 심으면 나을까? 그러면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씨앗이 심으면 안 나지 했더니 다 유전자적으로 변형을 해서 1년이나 2년 뭐 그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알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저는 이게 토종 씨앗을 만들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단순히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들을 좀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희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농업하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남기고 싶어서 뭐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걸 만들었는데 좀 1년의 과정을 영화로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보면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제 이런 영화를 찍으셨는데 만약에 청년들이 이제 도시농업을 하는 뭔가 이제 장편의 다큐멘터리 저희 찍을 친구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찍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찍어달라는 건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나 좀 더 이런 거를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지가 질문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감상평을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몸 쓰는 거 기피할 것 같지 않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몸 쓰는 일이 더 가치가 있구나. 최근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MZ 사이에서 원루, 뭐 월급 루팡, 일 안 하고 최대한 몸 안 쓰고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할머니가 막 힘든데도 계속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값싼 도파민에 취해 있어서 그냥 그리고 사회에서 계속 돈 그리고 편한 거 이것만 계속 추구를 하니까 그게 그런 걸 아닌 걸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게 꼭 아니구나라는 감상평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공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설득하고 여기에 공감하시고 뭔가 다음 비전을 마음의 씨앗을 가져가시면 고맙습니다. 의견.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좀 덧붙이면 이제 우리가 몸으로 하고 특히 손으로 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직접 안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온갖 뭐 디바이스나 뭐 장비들 없이 어디 뚝 떨어뜨려 놓으면 진짜 이 개인 한 명이 뭔가 진짜 살아나갈 능력이 다 상실해서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그런 사회가 없애버린 점점 퇴화하게 해버린 우리의 이 기술 그런 것을 쓰는 게 좀 더 자랑스러운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이 뭐 좀 다큐멘터리를 찍고자 기획 단계인데 혹시 감독님 찍으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좀 놓친 제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재구생을 해보시려고? 제가 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씨앗의 시간 아쉬웠던 거요. 이런 것들도 좀 찍어보면 좋았을 감독님이 이제 놓친 아이디어 저는 진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청년 세대의 애가 또 이걸 받아서 하는 그 노력을 같이 담고 싶었어요. 사실 원래 계획은 이제 어르신 농부들 그리고 시드림이 곡을 수집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서 거기서 다시 크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담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젊으신 좀 중년의 그 춘천의 이경희 농부님 그분이 시드림에서 받아서 이제 심는 분이라서 그분을 하긴 했는데 원래 계획은 정말 이렇게 처음 농사를 막 시작해 보면서 그 씨앗을 받아서 경험해 보는 그런 더 젊은 세대를 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약간 이 슬픈 예고처럼 쫙 등장하는 그 청년이 있잖아요. 그분을 이제 되게 많이 찍었었어요. 그분이랑 여러 청년을 시도했는데 정말 고등학생도 있었거든요. 화순에서 농사하려고 하는 이제 대안학교도 자퇴한 고등학생들이 이제 또 그걸 해보겠다고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아까 말씀하신 좀 걱정되시는 너무 힘든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영화의 밝은 분위기도 주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게 가장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를 넣지 못한 이유는 이제 하다가 이제 마음대로 안 돼서 또 너무 사시는 분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잘 못하면 뭔가 창피하고, 그러니까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집 청소하는 것처럼 막 술 못 뺐으면 좀 창피하고 막 잘 못했으면 어떻게 보여주나 약간 근데 그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수학할 때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못 찍어가지고 이제 넣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작품 중에 아까 말씀하신 곡성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젊은이들 그런 시도를 하는 젊은이들 이제 찍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소재적으로는 정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고 뭘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하나 더 덧붙이면 선생님들이 그 도시에서 도시 텃밭을 하고 뭔가 지역에서 농사짓는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 지점에 있을 때 이 지점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소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가장 그것을 빛나게 드러낼 수 있는 주제와 소재를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어디로 밖으로 비추려고도 우리는 하죠. 그래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있기도 해요. 카메라를 돌려서 나를 찍을 수도 있다. 그 마음을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약간 창피해하시는 마음을 내가 잘하는 거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해요 하는 것이 나올 때 사실 재미는 없거든요. 네, 그냥 가르치는 교육 그 콘텐츠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막 좋은 거 잘하는 거 소개했을 때 나의 삶과 사람들이 이렇게 딱 연결시키기가 오히려 어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끝까지 읽지 못한 그 젊은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나의 마음, 내가 고민, 내가 못한 것들을 그냥 드러내 주셨다면은 좀 더 풍부하게 영화에 담길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시니까 그런 거에 좀 그런 거를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태도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치열한 고민이 컨텐츠 그게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곳에 작품이 나와요. 네. 네. 또 다른 분. 친구들하고 논밭 조금씩 해보면서 수확한 거 밥 지어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영화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초반에 풀 베는 게 벌처럼도 느껴진다고 같이 하자곤 했지만 때로는 지루하게도 느끼는데 같이 하면서 즐거움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신 이유가 또 이런 운동을 전하고 싶어서 만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해져서 마음에 조금씩 변화들이 생기더라도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운동성으로 가져가려면은 함께하는 관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 사회가 토종씨앗 운동이든 기후위기 운동이든 홀로 해야 할 수는 없는 구조다 보니까 함께할 관계가 필요한데 이런 자리들이나 같이 영화를 보고 그런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모임하고 실제로 농사도 토종씨앗을 해보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지 또 그런 모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모임 하고 계신 거 이어서 안정환 대표님도 뭔가 함께 하고 있는 모임 이런 거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젊은이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는 그냥 도시 사람이어서 제가 배워가면서 이제 또 지금 이제 이사를 가는 이유도 이 영화를 계기로 또 만나게 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삶의 이제 생산들을 좀 스스로 하면서 자급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함께 하고 있고요. 예, 그분들과 좀 더 이제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바꿔가기 위한 어떤 첫 걸음으로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나기로 하고 이사를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제가 또 영화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래서 영화를 하면서 제가 병행할 수 있는 이제 자급의 그 범위 이런 것들을 여전히 좀 고민 중에 있고 함께 또 이 자급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단위에서의 그런 또 시스템에서 좀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거를 계속 모색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두물물 농장이라고 양수리에서 이제 같이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텃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들 씨앗 사는 얘기도 하셨지만 씨앗이랑 모종을 사서 이제 먹을 때까지 키워서 그 먹는 상태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이 어떻게 그 한 생애를 사는지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씨앗으로 심어서 예를 들면 상추면 상추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걔가 이제 더 꽃대를 올려서 꽃이 피고 그 씨앗을 받는 그게 이제 그 한 서클 한 생애인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두물물 농장에서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식물의 한 생애를 다 보고
그걸 이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씨앗을 받는 것까지도 함께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3월부터 시작이고 오늘 사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 토요일마다 농장에서 일을 해서 오늘도 사실 농장에서 완두를 심고 있어야 할 시기인데 이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같이 한번 가서 영화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신에게는 이제 일련의 흐름이라는 게 되게 좀 분절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흐름이 안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서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는 일련의 흐름을 느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엿볼 수 있는 거죠. 대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기시면 동물 농장이나 뭐 동물 농구 시장 등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양평은 좀 좋은 곳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힘든 일을 우리가 왜 하는가 얘기하고 이제 씨앗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저는 이제 벌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벌을 이렇게 같이 돌보다 보면 이게 좀 아재 개그 같지만 내가 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 보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통을 놓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벌들이 다 꿀을 따다가 주고 나는 꿀만 따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내가 그 꿀을 따려면요 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벌이 한 달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 어떻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조금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벌 일이 힘든 게 어떤 거냐면요. 인간은 미루는데 일을 벌은 일을 미루지 않아요. 여지없이 그냥 뭐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바로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벌 뒤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벌 얘기를 물어보시면 벌은 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3번, 4번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그 손 그리고 그 주변에 그 풀 하나, 흙 하나, 돌 하나 이게 흐르는 물 하나하나가 새소리가 얼마나 고단한 소리인지 어떤 사람에게 되게 아름다운 새소리일 것 같지만 나는 고단한 노동을 할 때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위안을 샀던 시간이 떠오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씨앗을 이제 저분들이 안 팔고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벌에서의 씨앗은 여왕이에요. 근데 저는 여왕을 만들 수 있는 양봉가거든요. 전 로얄젤리 전문가니까 특히나 우수한 여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몇몇 양봉가분들은 이런 거예요. 야, 이수가 여왕을 만들어서 여왕을 파는 사업을 하자. 혼자 하세요? 저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수한 여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여왕을 팔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값을 책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여왕이 꼭 필요하면 나랑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양봉가에게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팔 수는 없어요. 내가 왜냐면 내 여왕에게 감히 값으로 치른다라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여왕을 존중하는 나의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전 관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일단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네,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눈과 두뇌에 문제 있는 사람, 조금만 더 크게. 눈과 두뇌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다 했잖아요. 그 바로 저거든요. 제가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사무직만 해가지고 지금 온몸이 구석구석 고장나 있고 네, 도파민에 절여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 토종 씨앗 관련 이야기가 되게 굉장히 생소했고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제작 과정 중에서 그 로케이션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촬영에 응해주실 분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저 궁금했고, 그리고 그 계절이 여러 번 지나갔는데 촬영 기간이 기실 것 같았는데 촬영 기간 동안 인상 깊었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공유해 주시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장소는 이제 제가 큰 틀을 그 토종 씨드림이 이제 그 분들이 수집을 시작하시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수집을 해서 그분들의 그 씨앗을 저 최종포에서 다시 심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맨 끝에 나눔하시는 행사 나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틀로 잡아서 그분들이 그렇게 수집을 하러 다녀야만 하는 그 상황도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수집단에서 먼저 영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시작할 때 그분들이 갔던 그 지역이었었던 거예요. 평택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촬영을 했던 곳이 평택이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그쪽 뭐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지청 그쪽이랑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여기 수집을 하자 이렇게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평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화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고장을 택해서 집중을 해서 찍어야지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를 이제 따라다녀 봤는데, 그 윤규상 농부님과 이제 이 장기도 농부님의 특징이 너무 다른 거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또 두 분 다 굉장히 특색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과 화순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또 한 분 또 춘천에 계신 그곳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상한 루트를 찍게 되었고요.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이? 애로사항은 이 농사를 촬영한다는 것의 애로사항, 기본적인 애로사항이 이제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계획을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한 날짜를. 뭐 언제쯤이라는 건 나와 있지만 뭐 3월 하순 뭐 감자를 심는다는 건 안 쓰지만 제가 감자 심는 걸 꼭 찍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날짜를 맞춰서 또 서울에서 내려가는 그게 이제 너무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놓친 적도 많고 다음 주 정도 뭐 월요일 화요일 막 이제 대충 좀 정해주세요 하면은 그래 뭐 월요일에 하자 했는데 막 가면은 어제 심었어 뭐 그럼 하루까지 갔다가 막 다시 다음 날은 평택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아니면 뭐 내일 모레 해야 돼 뭐 날씨가 이렇고 내가 뭐 할머니들이랑 어디 가기로 해서 내일 모레 할 거니까 내일 모레 다시 와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평택 찍고 다시 화순을 가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엄청 많았는데 그러면서 놓친 것도 되게 많고 그러느라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거를 또 만나게 된 장면도 많고 그게 이제 본인들을 찍으시니까 아마 괜찮으실 것 같은데 농사를 찍는 거의 기본적인 애로사항이자 이제 또 재미있는 점이기도 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잡죠. 맞아요. 네. 근데 또 가까이 있다고만 그게 또 관심을 갖고 봐야죠. 그래야 그리고 또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리고 또 가까이 가서 매일매일 이제 찍으면 옆집에 살면서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동안 또 제가 화순에 집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막 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쯤에 이제 막 뭐 바쁘게 뭐 시작하시고 심을 때. 근데 또 가까이서 제가 매일매일 가면은 또 싫어하세요. 농사 지는데 옆에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요. 맞아요. 네, 보는 네. 것만으로 좀 힘드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그리고 본인이 진짜 몰입해서 막 해야 되는 좀 되게 험한 일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힘든 일은 또 보여주기 싫어하시고 이래서 제가 하고 한 차례 간 다음에 이거 혼자 그냥 나 혼자 좀 마음 편하게 해야지 이런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부러 빼놓으시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감상평을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저도 조합면 송천리에서 이제 5년째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20년도에 처음 얼떨결에 부채콩이라는 토종 씨앗을 받고 이제 그때는 서울 살 때인데 옥상에다 텃밭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68년생이신데 전라북도 김제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엄마랑 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모도 심어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엄마가 농사를 지어봤다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배신감도 느끼면서 그럼 엄마는 왜 농사를 지었냐, 어디다 팔려고 했냐 했는데 뭘 팔아 먹으려고 지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농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제 팔고 그래서 돈을 얻는 생계수단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내 먹거리를 채우려고 밭을 일구는 삶이 원래 자연스럽고 그렇게 인간은 살아왔는데 그게 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던 게 그때 처음 느꼈고, 그런 얘기를 20대 중반에 넘어서야 알게 되고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전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 보면서도 이렇게 해서 토종 씨앗에 대해서 알아가고 뭐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모님 세대와 지금 저만 해도 그 끊겨진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들, 그게 다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세대 간에 그렇게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지내다 보면 바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시간까지 맞춰야 되고 또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조율해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또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는데 여기서 어르신들 보면 다 허리도 굽으시고 제대로 몸도 성치 않은데 그렇게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 숨만 붙어 있어도 살 수 있는구나, 그게 좀 더 힘이 됐어요. 특히 이제 평택 할아버지 그 구도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KTX는 뒤에서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거 일부러 찍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바쁘게 일을 쳐내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 그냥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위로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기고 또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영화 만드셔야죠. 저희 진짜 영화 상영약을 너무 잘했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왜 토종 씨앗을 수집을 나가는지, 그리고 왜 그 곡성의 장면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토종 씨앗이라는 말을 좀 익숙하게 쓰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토종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러면 진짜 별로 들어본 데 없거든요. 다 제일 익숙하신 게 토종닭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토종 씨앗이라는 게 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 무엇을 토종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네, 시민들이 그리고 농민들이 같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해 오면서 정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토종 씨앗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대대로 심어왔습니다, 이런 이제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되게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심어 오셨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나눠주는 씨앗이라던가 판매하는 씨앗을 심으면서 이게 더 계량종이 더 수확이 많고 균일하게 나오고 뭐 이러면서 나라에서 뭐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그걸로 씨앗을 바꾸고 하면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종 시드림이라는 단체에서 시골 지역에 가서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정말 집집마다 들어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뭐 할머니 때부터 심어오신 거 있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씨앗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씨앗을 가져다가
그 시드림에 곡성에 있는 시드림에서 다시 심어서 증식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가 뭐 기후에 괜찮은지 몇 년 심었는데 가져온 거랑 똑같이 나오는지 왜냐면 가져가서 심었는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 섞이거나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몇 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그걸 나중에 다시 회원들에게 나눔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 관찰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후원 회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받아서 심어보고 그렇게 이제 토종 씨앗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좀 더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 동네에서 심어오던 거 할머니 얘기하시듯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기후 위기로 씨앗을 기후로 잃었지만 동네에서 다시 받아서 심으셨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의성 배추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의성 동네에선 다 그 배추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밭이 만약에 장마에 물에 잠겼어. 그래서 씨앗을 못 받았어. 그래도 그 마을에 그 배추를 심는 분이 있으면 가서 그 씨앗을 받아다 다시 심을 수 있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다시 그 씨앗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시드림 같은 단체에서는 전국에 있는 씨앗을 수집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또 이제 그것을 나눔해서 명맥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이런 과정을 이제 감독님이 담아 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저도 이런 단체에서 씨앗을 나눔받아서 심게 된 사람인데 제가 심으면서 진짜 아쉬운 게 그 말을 못 듣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팥을 처음 접한 게 노란 팥이었거든요. 빨간 팥이 아니라 노란색 팥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서 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먹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팥이 살아있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다 빨간 팥인데 굳이 노란 팥을 누군가가 심었던 거는 이유가 있어서일 텐데 그 이유를 너무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막 몇 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장흥의 이영동 농부님이라고 되게 토종 많이 하시는 농부님이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걸 몇 년 만에 찾았어요. 이렇게 이런 노란색, 뭐 녹색 이런 팥들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떡에 쓰이던 팥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할머니한테 직접 받으면 그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막 언제 숨기는 거야. 뭐 이 동부는 밥을 해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서 이뻐.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아 얘는 밥할 때 넣어서 먹는 동부구나. 색깔이 안 변해서 만약에 내가 예쁜 알록달록한 밥을 하고 싶으면 이 동부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이 말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에 필요한 이 배경 지식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처음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계속 지난주에도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만 하고 해서 아직 말로만 농사 짓고 실제로는 농사를 못 지어봤어요 제대로.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영화를 보니까 6월이나 이렇게 바쁜 시기가 되면 엄청 고생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몸에 좀 느긋해도 됩니다. 말을 내일 해도 빗비가 올 거예요 내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제일 궁금했던 게 여기 경품 있잖아요. 네. 이게 혹시 이렇게 피드백 주는 관객들한테 주시는 선물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용기 내서 일단 했는데 만약에 경품이 저를 주실 수가 있다면 저 빨간 그 앵두폿을 꼭 저희 농장에 네, 이분께 꼭 이거 하나 드려도 되겠죠? 이게 바로 새암입니다. 새암. 좀 부탁드리고 네. 농장 경영 잘 하시겠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 빨리 끝내야 되지만, 일단 영화가 주된 그 오늘 모이는 요건이었으니까, 영화 오늘 질문자 진행자 애숙님도 네, 김일숙입니다. 1벌 일숙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애숙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기하게 저 보기 전에 두물모 친구분이랑 저는 굳이 오늘 여기에 집에서 3시간이 걸려서 왔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그리고 또 농장 일을 취미로 좀 시작하게 된 것도 굳이 회사에서 계약서 변경을 해서 주 4일로 바꾸고 굳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굳이 왜 약간 그렇게 힘든데 이게 모두의 어떤 질문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굳이 왜 살아?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답을 계속 좀 찾고 있었는데 너 굳이 왜 그래 할 때 굳이 왜 산이랑 비슷해서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사는 이유는 재밌는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는 농사나 뭐 어떤 우리 모두가 선택하는 굳이 왜 하냐는 선택들도 그거 그냥 살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그런 것을 잘 캐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좀 뿌듯하세요? 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저거 왜 또 이걸 보고 진짜 뭐 다큐멘터리는 뭐 메시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메시지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고 이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삶의 어떤 리듬이나 이런 걸 그냥 좀 이렇게 전달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 전달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나가셨는데 이런 뭐 모임이나 이런 걸 또 조직해서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또 지금 그 후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제가 직접 모임을 조직하기보다 이렇게 이제 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같이 또 뭐 영화를 또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모임을 조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영화가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진행을 어떻게 잘할까 잠깐 생각해요. 그냥 그거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그냥. 근데 그 나락 하늘 속의 우주의 무일당 그 장일수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른 일을 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그 글을 읽는다면 그러니까 그 신념으로 글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제가 보고 이제 일벌 관련된 책을 쓰자고 지금 7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세상에 많은 책이 나오는데 나까지 뭐 굳이 써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써야지. 왜? 김일숙은 1년 내내 벌통에 항생제 살피지 안 하고 제가 벌을 키워요. 다음 세대 누군가 그렇게 벌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아무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양봉하는 고수님들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가 다녔어요. 근데 약을 안 하고 벌을 키울 수 없다. 기농한 여자 나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다가 그냥 제가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외국 자료 찾고. 이제는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뭔가 해놓으면 적어도 다음 세대는 김일숙은 했잖아. 김일숙은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뭔가 시작이 되겠다. 나처럼 힘들게는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큐멘터리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보지도 않습니다. 극장은 모두 극영화 이런 영화로 깔려 있고요.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근데 그럴수록 함께 모여서 이런 영화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분 또 안정화 대표님처럼 당신의 글을 써서 책으로 나오면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또 그것이 씨앗이 돼서 자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키운다. 나의 인생을 키운다. 그런 얘기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뻔뻔펄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뭐 저한테는 따로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얘기해 주세요. 공유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질문에도 나왔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토종 씨앗에 다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 아닌가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귀한 영화잖아요. 다큐고 재미가 없고, 근데 토종 네, 죄송합니다. 다큐 자체가 이제 재미가 없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토종 그러니까 토종 씨앗의 주제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최소한 농사를 짓고 있다, 짓고 싶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까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연결해 주는 게 이 토종 씨앗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토종 씨드림의 백수연 선생님이죠. 예, 백수연 선생님이 그 말미점에 토종 씨드림 씨앗 나눔 행사 때 씨앗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국립종자원에서도 씨앗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판매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나눔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눔 행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작게는 이제 토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30년 이상을 그 땅에서 심고 자라고 채종하고 해서 한 게 이제 한 세대라고 하는데 30년 이상 되면 토종이라는 이제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작게는 30년, 많게는 수천 년.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오래된 벽시가 우리 충청에 이제 서울이 거기서 시작된 거고 콩도 전 세계에서 최초 발원지가 우리 두만강 콩두자에 만만자 써서 두만강 그 일대가 콩의 그 시베지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토양에 맞게끔 자란 게 이제 토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토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젊은 세대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자라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 세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 세대 그러니까 한 2세대 정도는 이제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연결되는 게 토종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우리 토종 씨드림을 비롯해서 전국에 토종 연구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토종 씨앗을 지키는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양평에는 양평 토종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녀회에서도 거기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여기 분 중에서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토종 씨앗을 지키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평이라는 동네 자체가 수도권에서 마지막 이 위성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평택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양평은 KTX도 있습니다. 한 5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 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기촌 기농하기 가장 좋은 곳은 특히 서울에서 도시에서 많이 오시니까 양평이다. 오십시오. 양평에서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전 이제 군수님께서 토종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되게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토종 연구회에서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이건희 농부님께서 토종 벽시에서 이제 최종표를 만들어서 엄청 많이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양평 그러면 어느 정도 토종 씨앗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토종 씨앗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양평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위에 젊은 분들 계시면 양평은 KTX도 다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토종에 대한 관심도 높은 그 전원마을, 전원도시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거기에 저 뒤에 나와 있는 양평자유발도르프 학교도 있다. 이렇게 좀 알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바로 인사해 주시고 관객 중에서도 한두 분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안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텐데요. 아까 팟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집에 이제 외국인들이 왔다 갈 때가 있어서 제가 토종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작물 이름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팥은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레드빈, 예. 레드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빨간 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는 팥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콩과 팥을 다 구분해서 쓰잖아요. 콩도 있고 동부도 있죠. 강낭콩도 있죠. 뭐 강낭콩은 영어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팥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빨간 팥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제가 노란 팥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설명할 때 이거 코리안 네이티브 옐로우 레드빈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옐로우 레드 노란색인데 빨간 콩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팥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한국말은 팥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렇다는 건 팥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이었겠구나. 팥으로 만드는 음식도 있었을 거고 팥이 식문화든 전통문화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겠구나. 근데 지금의 세대들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팥을 그렇게 뭐 집에서 떡을 할 일이 있겠어요. 무슨 죽을 집에서 직접 써먹는 일이 그렇게나 있겠어요. 팥을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다시 한번 팥의 영어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아주키빈이래요. 아주키가 일본어로 팥이에요. 일본의 그 팥으로 만든 디저트들이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니까 팥이라는 단어가 일어로 아주키가 이제 그냥 영어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팥을 아주키빈이라고 불러요. 레드빈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없어지기 너무 쉽다는 거를 지금 이 씨앗의 그 시간들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없어지기 너무 쉽다는 거를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 같이 느껴주시면 조금 더 이 시간들이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씨앗에 대한 재밌는 얘기는 정말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또 팥 얘기를 해주셔서 한마디 더. 이 콩팥이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수집 계속 다니면서 또 맛을 보시거든요. 저 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작용을 했겠구나라는 걸 또 짐작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평택에 그 수집을 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 그때 이제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이 밥그릇에다가 팥을 한 그릇씩 가지고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라고. 팥이 가지는 어떤 이제 문화적인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또 있었어요. 종지 때 팥죽을 쏘서 또 뭐 나쁜 기운을 쫓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이제 변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이제 콩이 몸에 하는 작용과 또 팥이 하는 몸에 하는 작용이 콩은 이제 콩콩콩콩 이렇게 발음을 하면 모아지는 느낌이 들고 팥은 이렇게 흩어지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팥을 먹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작용. 아마 그런 데서 또 온 이름일 것이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씨앗을 어떻게 불렀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이제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토종 씨앗이 저는 계속 시민의 손에서 이게 이제 정부의 차원에서 계속 개량종을 이제 특히 쌀 이런 거는 막 대량 보급을 하면서 이게 없어지기도 했는데 또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가 되니까 또 이제 또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좀 계속 시민들의 손에 이런 소농들의 손에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관을 너무 믿고 거기 맡기는 순간 토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상품이 탄생하고 그들에게 이제 컨트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자리 마련해주신 양평 자유발도학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레딧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후원을 되게 좀 개봉 후였죠. 개봉이 거의 끝나갈 때 계속 소중한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만날
만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돈을 저희가 미리 땡겨서 먼저 보내드렸고 이제 지금 이제 후원한 걸로 이제 또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질문해주셨던 분들 오셔서 선물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게 건강하시고 올해 계획하신 거 잘 이루시라고